그러면 제가 언니한테 보내드린 음, 질문을 차근차근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근데 언니 인터뷰를 하고 싶었던 게 음, 저는 사실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면접 준비해서 합격하면 땅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음, 음, 내가 회사를 가도 언니처럼 자꾸 그 진로에 대한 거는 평생이잖아요, 고민이. 음, 음, 음. 근데 그런 것들의 연결성을 좀 생각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언니가 되게 좋은 사례고 또 지원을 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좋은 기감이 된다 생각에 언니 음. 사례를 꼭 담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언니가 승무원 면접 지원자일 때 답변까진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요소가 언니를 합격시켰을 것 같아요? 일단 합격 요소는 내가 영어에 부족한 걸 알고, 그때는 진짜 내가 영어를 지금도 못하지만 정말 정말 못했었거든. 근데 가가지고 두 사람이 봤는데 한 사람은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나한테 뭐 좀, 그래서,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한 사람은, 뭐, 그랬구나. 막 이렇게 좀 상반되는 두 사람이 나를 면접을 봤었어. 음. 근데 그 무서운 사람이 뭘 질문을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자신 있게 딴 걸 얘기를 한 거야. 아니 그거 말고 뭐라고 뭐라고 했는데 또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내가 또 딴 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래서 뭐를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른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그냥 안 쫄고 그냥 그래서 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그냥 그러고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 이제 심각한 사람은 나를 코너에 모는 게 이제 음. 그 사람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를 막 이렇게 푸시를 했는데 그때 물론 뭐 말도 안 되게 이제 쫄았지만 그게 뭐 나는 이미 못 알아들을 걸 예상을 하고 간 거잖아. 최대한 알아듣고 싶다라는 바람으로 간 거지.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못 알아들을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가면 이제 거기서 뭐 어떻게든 대답을 해야 되겠다. 뭐 내가 못 알아들었어. 여기에 빠지면 안 음. 돼. 그냥 그래도 뭐 대답했네. 뭐 약간 그런 자신감. 안 돼도. 그리고 이제 내가 너한테도 그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새벽 6시 모였나? 아무튼 되게 일찍 모여서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되게 하루 종일 되는 긴 시간들이라 밥 시간이 없대, 따로. 그래서 나는 이제 모두랑 나눠서 먹으려고 쿠크다스 2박스를 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게 그 사람들 눈에는 내가 동료를 챙기고 아끼는 모습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하루 종일 면접을 암리치도 보고 뭐 그룹 태스크도 보고 뭐 2대1 면접도 보고 그러니까 하나만 딱 얘를 딱 하나만 면접만 딱 보고 얘는 떨어졌다 합격이다 이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 점수를 매겨서 그게 다 합쳐져서 그게 음. 이제 합격과 불합격의 정도를 갈리는데 그런 작은 점수들이 다 모여서 불합격을, 뭐 합격,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는데, 내 생각엔 그 과자랑 그 자신감이 컸던 것 같아. 저가 승무원 준비를 할 때 저희 엄마 앞에서 모의 면접을 이제 한국인들은 막 그렇게 한번 해보거든요. 더 부끄러워서 그게 실전 연습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들어서 엄마 앞에서 했더니 음, 저게 저렇게 외워서 저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닐 텐데 이상하다고 음, 했다는 음, 음,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음, 언니가 말했던 거에 중요한 게 진짜 면접관은 정말 사소한 건데 거기서 이 사람의 원래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합격했던 수강생들 보면 영어가 부족하신 분도 있고, 저도 준비했을 때 가장 영어 실력이 부족했었던 때인데, 그거랑 상관없이 합격한 요소들은 다 그 각자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분도 지금 싱가포르 항공 가신 분도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해서 토론에서 인스트럭션도 못 듣고, 최종 질문에 질문도 못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든 해내려고, 원래는 맞아. 보통 내가 못하니까 못 알아들어도 내가 영어를 못한다는 사실을 들춰내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냥 못 알아들었는데 고개 끄덕이면서 그냥 쿠션 하나 쓰면서 웃는 척 하면서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분 옆에 한국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런 음, 요소들이 오히려 상사들 입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부하 직원이
본인 혼자 어쉬움해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또 일을 두 번 만들고 세 번 만드는데. 맞아, 맞아,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얘가 좀 영어는 못해도 얘는 일을 이런 식으로 하겠구나가 이게 읽어지는 거지. 맞아. 저희 엄마가 했던 말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만든 답변으로 되는 게 아닌데 아니, 맞아. 그 진짜 모습은 어느 순간 드러나 버리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언니는 원래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인드가 영어를 그때 당시에 지금보다 언니가 더 못했다고 하지만 언니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주눅이 안 들었던 거예요. 그 막 소리를 지르는데 조금 멋져가서 웃으면서 하는 그 모습이 아, 쟤는 손님이 앞에서 진상 손님이 막 이렇게 옐링해도 저렇게 하겠구나 싶은 게 드니까. 그러니까 면접관이 저희 입장에서는 무슨 기준을 뽑는 거야라고 하는데 다 기준을 가지고 뽑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이제서 들어요. 나도 그 음, 그룹 태스크 때 일을 하고 나서는 너무나 당연한 단어였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칵핏 뭐 그 단어를 몰랐어. 그런데 음, 그룹 태스크에 뭐 칵핏에 어쩌고 저쩌고가 어떻게 뭐 발생이 됐든 아, 단어를 몰라. 그러면은 옆에 친구한테 물어봤어. 근데 그게 그룹 태스크 할 때는 그 면접관들이 서서 계속 이렇게 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당 자기가 봐야 되는 구역이 정해져 있을 거야. 그 맞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노트를 하면서 이렇게 봐. 옆에서 이렇게 안 보는 척하면서 지나가면서 그런 거를 다 이제 봤을 거야. 그러면은 나는 근데 이제 내가 꼭 주동해서 어 내가 이거를 할게 이렇게 해서 이끌지 않아도 누구 한 사람은 이끌고 누구 다른 사람들은 받쳐줘야 되잖아. 근데 나는 받쳐주는 사람을 역할을 골라서 어차피 나는 막 이렇게 주동하는 막 그런 그렇게 막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옆에서 하라는 대로 되게 경청하고 듣고 아 그럼 그건 내가 할게 정도의 그런 이렇게 참여하는 그 정도만 해도 좋게 보. 음. 저도 그룹이 좀 오히려 쉬웠던 게 완전히 면접관이 나한테 몰입이 안 되니까 차라리 그게 마음이 놓여서 맞아, 조금 원래 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에티하드에서 두 번을 다 그룹을 합격을 하고 에티하드만 두 번을 합격했거든요, 제가. 근데 다 그룹 그 디스커션이 있으니까 제가 거기서는 아, 이건 합격이지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마을 짓기라고 있거든요, 에티하드는. 그래서 한 사람마다 건물을 지어주고 본인이 이걸 이 마을에 어디에 지을 건지 본인 발언권 있을 때 얘기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주고 다들 자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운이 없다고 생각했던 게 앞에 있는 애가 병원이고 제가 바로 약국인 거예요. 근데 할 말이 영어도 부족한데 할 말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싶어서 얘 다음에 바로 내가 약국이었는데 진짜 모르겠어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애들은 다 여기 넣어야 되고 이러한 이유로 여기를 놓을 거야 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다 할 답을 내가 앞에서 해버렸으니까 나 진짜 잘 모르겠는데 이 앞에 이 친구가 병원에 여기다가 놨잖아 사람들 많은 곳에 근데 너희들 생각은 어때? 병원 옆에 음, 이거를 놓을까? 아니면은 이거 조금 멀리 사는 사람들은 여기 약을 구하거나 이런 게 힘드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멀리 사는 주민들 위해서 여기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뭐가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면접관이 미친 듯이 막 뭐를 적으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약속을 하거나 외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평상시 습관인 거잖아요. 맞아, 그리고 사실 모든 면접이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접근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음, 그 토론 면접에서도 면접관이 기준 없이 뽑는 게 아니라 그런 사소한 찰나의 순간들을 계속 캐치를 하더라고요. 언니가 음, 말하는 일반 1대1 면접을 보더라도 그런 찰나를 어떤 평가 요소에 넣는 것처럼. 어. 그래서 저도 진짜 그때 떠올려본 언니가 말한 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나중에 안 사실인데 뽑는 애들 중에 한 명이랑 친구가 된 거야.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음, 물어봤더니 그 그룹 태스크는 풀릴 수가 없는 문제를 준대. 그쵸.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딱 떨어질 수가 없는 거를, 그러니까 어디 꼬아놓고 주고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는 건데, 그거는 팀워크밖에 없거든. 맞아요. 응, 제가 언니 요번에 이제 토론 면접을 가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원자 입장에서는 막 방법론을 이렇게 치중이 돼 있으면
이제 보통은 뭐 쿠션 언어 써야 된다, 면접관 눈 마주치면 안 된다, 뭐 적극적으로 기회가 있는 것들은 뭐 타임 체커라든지 이런 거 다 맡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실전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론 면접이라는 게 뭐 외향사면 디스커션이 있고 요즘에 한국도 그런 토론 면접이 많은데 목적을 어떤 진짜 저 같아도 어려울 것 같은 되게 희한한 질문들이 있어요. 찬반을 나누면서. 근데 그 찬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토론 면접의 목적이 그 문제를 어떻게 찬이 더 논리적으로 얘기하는지 반대 의견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누가 싸워서 이기는지가 아니라 만약에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도 그 사람 의견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이 목적을 잃지 않고 결론을 어떻게 도달해서 같이 끌고 가는지가 중요하지 본인에게 너무 매몰돼서 답찾기를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에 에어부산 합격하신 분도 사실 답변적인 부분에서 본인 스스로는 아쉬운 게 있다고 했지만 본인은 찬성의 의견이었는데 반대 의견을 주신 분한테 그런 의견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되게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고맙다라고 했던 말,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아, 이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어떻게 보면 컨플릭트가 생겼을 때 저런 식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을 대하겠구나. 이런 게 느껴질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걸 잘 못 봐요, 지원자들이. 그래서 음, 막 논리적으로만 얘기하는데 치중이 돼 있다가 말은 다 하고 나왔는데 결과는 없으면 음. 엉진하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지원을 하는 면접, 승무원 지원을 하시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면접 팁을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냥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게 뭐 답변이 뻔하다고 해도 이게 내가 그거에 이제 반영되지 않은 답변은 음, 드러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녹아 나온 답을 만들어서 그 나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장점을 잘 부각하면서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단점을 약간 극복을 해서 내가 이렇게 성장해 왔다. 이런 거를 미국 애들이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언니, 그거는 미국 애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일럿 이제 시험을 봤는데 실패를 한 번도 안 하는 애들이 있거든. 면접 시험, 그러니까 면장 시험 같은 데서 떨어져 본 음, 적이 없는 애들. 물론 천재고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랬다라고 좋아할 수 있는데 오히려 약간 아 얘는 좌절을 배우지 않는 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아, 그래서 실패의 경험이 있더라도 내가 거기서 뭘 배웠고 내가 어떻게 그래서 성장을 했고 그래서 나를 보여주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 녹아나게 하는지가 되게 관건인 것 같아. 언니는 이거를 면접관이 아닌데 어떻게 잘 알아요? 사실 저도 면접관 입장이 아니니까 사실 저는 지원자 입장이 되게 강했지. 아무리 제가 지원자 입장을 많이 고려한다고 해도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줘야 되니까 면접관 입장에서 쓴 책이나 또 외국 에세이 칼럼 같은 걸 많이 읽어보거든요. 근데 방금 언니가 말한 그 포비스지에 칼럼니스트가 적어놓은 건데 show your flaws라고 해가지고 너의 실수를 일부러 드러내라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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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뭐 제가 팔로우하는 인스타그램 또 칼럼니스트가 있는데 그분 또 모든 항목이 만약에 지원자가 다 동일해요. 만약에 결승, 결점, 최종 면접에서 만약에 기준이 다 조금 별 차이 없이 다 비슷비슷한 지원자라고 하면 마지막에 본 요소가 셀프 코칭 스킬이래요. 그게 음. 언니가 말했던 내가 부족한 걸 인지를 하는지와 그 인지를 했다라면 그거를 개선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볼 수 있고 개선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근데 맞아. 그 요소가 사실 지원자가 면접 준비 땅 하면 되게 착각하는 게 경쟁률이 너무 심하니까 나의 가장 잘난 모습, 얘네들보다 내가 뛰어난 모습 보여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말을 부풀리거든요. 저도 사실 되게 과외를 많이 들었지만 내가 해본 적 없는 말들을 막 부풀렸어요. 근데 음.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그 경험을 내가 왜 말하고 싶고 그 경험에서 내가 부족은 했는데 그럼 그걸 인지를 했으면 어떻게 개선시키고 발전시켜서 내가 뭘 배웠는지 막 얘기를 하며 오히려 더 담백하고 잘 맞아, 들리는 거예요. 맞아. 네, 그 찐이니까. 맞아. 이거 진짜 팁인데
사실 지원자 입장에서는 그게 잘 안 보이고 좀 조급하다 보면은 아직 내 장점도 못 찾았는데 실수를 드러내라고?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그게 시작인 것 같긴 해요. 그걸 돌아볼 수 있는 게. 그게 더 나는 나를 더 빛나게 해주는 것 같아. 맞아요. 음. 그러니까 사람이 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잘났다고 이러고 있는데, 나는 사실은 이랬었어. 근데 나는 그거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어가 음, 더 자기가 자기 셀프 모니터링이 되고, 맞아요. 그거를 통해서 더 이제 그거를 좌절만 하고 있지 않고 더 나아간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절대 남을 탓하면 안 되고, 음, 그거를 그 몇 가지 이제 그런 것만 조심하면 나는 뭐 그래서 더더욱 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값진 그런 자기소개야. 맞아요.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답변이 좋아도 그 말을 내가 직접 느껴보지 않았으면 그게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면접관은 얼마나 그게 촉이 발달했겠어요. 이게 진짜 자기가 그런 맞아, 사람인지와 말만 이렇게 한 사람인지. 맞아. 근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거를 본인이 진짜 얘기를 진솔하게 하면은 면접관 또 그것도 느끼잖아요. 맞아, 어. 맞아, 맞아. 그래서 부족한 것부터라도 만약에 잘난 거를 내가 너무 자신감이 떨어져서 찾지 못한다면 내가 좀 부족한데 내가 그걸 느낀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시켰는지만 조금 얘기하는 연습까지 한다면 전 장점도 금방 찾아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